농업의 미래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어쩌면 그 해답은 의외로 먼 과거를 돌아보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흙 속에 오랫동안 묻혀있던 오래된 지혜, 바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설계하는 기술, 퍼머컬처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정말 시적인 표현이죠? 신기루 속 보물.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주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바로 우리 곁에 늘 있었지만 그 가치를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그런 보물 같은 지혜를 다시 발견하는 거죠. 과연 그 보물이란 게 뭘까요? 자, 그럼 먼저 농업이 서 있는 거대한 갈림길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한쪽은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아는 길이고 다른 한쪽은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는 길이에요. 이 두 갈래 길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돼서 오늘날 우리 식탁까지 이어지게 됐는지 그 출발점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왼쪽을 한번 볼까요? 여러 세대가 함께 텃밭을 일구면서 우리가 먹을 걸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죠. 딱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어때요? 거대한 기계 한 대가 끝도 없는 밭을 혼자 갈고 있죠. 목표는 딱 하나, 최대의 이윤을 내기 위한 대량 생산입니다. 시작하는 철학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다른 철학은 당연히 농사짓는 방식에서 아주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전통 농업이 가축의 분뇨로 거름을 만들어서 흙의 힘 자체를 키우고 여러 작물을 같이 심어서 서로 돕게 했다면, 산업농업은 그냥 공장에서 만든 화학비료를 쏟아붓고 오직 한 가지 작물만 끝없이 심어내죠. 병충해를 막는 방식도 완전히 다르고요. 근데 있잖아요. 이렇게 자연과 함께하려는 지혜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 강력한 원형이 바로 우리 역사, 저 멀리 조선시대에 이미 존재했다는 사실. 잊혔던 보물을 찾아서 한번 시간여행을 떠나볼까요? 이 엄청난 기록 뒤에는요, 한 사람의 정말 대단한 집념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평생에 걸쳐서 이 방대한 지식을 모으고 정리한 실학자 풍석 서유구 선생입니다. 그는 단순히 책상에 앉아있는 학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선구자였던 거죠. 그가 남긴 역작 임원경제지는 흔히 조선판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라고 불려요. 왜 그럴까요? 이 책은 단순히 벼농사 이렇게 지으세요 하는 책이 아니거든요. 씨앗 심는 법부터 집 짓는 법, 음식 만드는 법, 심지어는 병을 다스리는 법까지 말 그대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를 담은 완벽한 종합 안내서였기 때문입니다. 이 규모 좀 보세요. 총 113권에 52책.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내용이에요. 흙을 살리고 다양한 작물을 함께 키우는 방식 같은 것들이요,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퍼머컬처의 원리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딱 맞아떨어집니다. 수백 년 동안 잊혔던 보물이 진짜 최근에 와서야 번역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제 시선을 조선에서 전 세계로 한번 넓혀보겠습니다. 더 나은 농업,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방식을 찾으라는 이 고민은 비단 한국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산업화라는 거대한 물결의 그늘 아래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싹트고 있었던 일종의 거대한 각성이었던 거죠. 우선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것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유기농법입니다. 1900년대 초에 영국의 엘버트 하워드 경이라는 분이 인도에 파견됐을 때 화학비료 하나 없이도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인도의 전통 농업을 보고 아주 깊은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여기서 현대 유기농업이 시작된 겁니다. 핵심은 살아있는 흙을 만드는 거였죠. 자, 다음은 좀 더 독특해요. 약간 철학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생명역동 농법입니다. 1924년 루돌프 슈타이너는 농장 전체를 그냥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봤어요. 흙, 식물, 동물이 다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저 멀리 달과 행성에 우주적인 리듬까지도 농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진짜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들고 나온 농법이 있어요. 바로 자연농법입니다. 일본의 후쿠오카 마사노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농사를 이야기했어요. 땅도 갈지 말고 비료나 농약도 주지 말고 심지어 잡초도 뽑지 말라고 주장했죠. 인간이 자꾸만 개입하는 걸 최소화하고 자연의 힘을 온전히 믿을 때 가장 건강한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조선시대의 지혜부터 유기농법, 자연농법까지 시대도 다르고 장소도 다른데 신기하게도 전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발견한 공통분모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지 않고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농법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성공의 비결,
과연 그게 뭐였을까요? 그 비밀은 크게 4가지 핵심 원칙으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 흙을 갈아엎지 않아서 그 안에 사는 수많은 미생물들의 집을 파괴하지 않는 것. 둘째, 여러 작물을 함께 심어서 서로 돕고 의지하게 만드는 것. 셋째, 해마다 다른 작물을 심어서 땅의 힘을 자연스럽게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잡초나 벌레조차 적으로 보지 않고 생태계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원칙들은요, 딱 하나의 아주 단순하지만 정말 강력한 철학으로 이어집니다. 그건 바로 자연에 맞서 싸우고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의 흐름에 올라타서 자연과 함께 일하는 거죠. 이게 바로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모든 지혜와 철학의 흐름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통합된 시스템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퍼머컬처죠. 중요한 건 퍼머컬처는 또 다른 하나의 농사법이 아니라 이 모든 걸 아우르는 하나의 설계 사상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퍼머컬처는 그냥 땅 갈지 마세요, 여러 작물 섞어 심으세요 같은 기술들의 목록이 아니에요. 퍼머컬처는 이런 유용한 기술들을 재료로 삼아서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 전체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훨씬 더 크고 완벽한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정의가 모든 걸 말해주는데요. 퍼머컬처는 자연 생태계가 수억 년 동안 스스로를 유지해온 그 놀라운 원리, 그러니까 다양성, 안정성, 회복력을 잘 관찰하고 배워서요. 우리가 사는 공간을 의식적으로 그렇게 설계하는 겁니다. 농장뿐만 아니라 정원, 우리 집, 심지어 도시까지도요. 퍼머컬처가 보는 세상은요, 모든 게 다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같은 거예요. 건강한 흙에서 시작해서 비와 햇빛과 바람 같은 에너지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그 위에 풍성한 공동체와 경제 그리고 문화까지 쌓아 올리는 거죠.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걸 넘어서서 건강한 사회 전체를 만드는 총체적인 접근법. 그래서 이름도 영속적인 농업을 넘어 영속적인 문화, 퍼머넌트 컬처를 지향하는 겁니다. 퍼머컬처는 우리에게 잊고 지냈던 과거의 지혜가 바로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지만 진짜 질문은 이제부터 시작인 셈이죠. 지금 여러분이 딛고 서 있는 바로 그 땅, 우리 지역의 전통 속에는 또 어떤 놀라운 보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